권력의 게임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왕자에서 국제 암살의 표적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세계로입니다. 오늘은 김정남의 충격적인 11가지 비밀을 파헤칩니다. VX 신경가스, 국제 음모, 그리고 권력 투쟁, 현대사의 가장 미스터리한 암살 사건. 지금 시작합니다. 김정남, 그는 누구였을까요? 북한의 절대 권력자 김정일의 장남이자 한때 북한의 미래로 점쳐졌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그의 운명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폐쇄적인 북한과 개방된 세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스위스 유학을 통해 서구 문화를 접한 그는 북한의 변화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생각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죠. 왕자의 후계자에서 망명자로, 그리고 마침내 암살 피해자가 된 그의 삶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들은 무엇일까요? 2017년 2월 14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마치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하고 복잡한 암살 방식을 택했을까요? 이런 암살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은밀성과 공개성을 동시에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TV 프랑크를 가장한 접근법은 암살자들의 신원을 숨기면서도 동시에 김정남의 죽음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과 무모함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죠. 1980년대 중반 박철이라는 가명으로 스위스 국제학교에 다닌 김정남의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사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김정남은 이곳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김정남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했고, 후에 그가 개혁과 개방을 지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스위스 유학은 단순한 해외 경험이 아닌 그의 정치적 사상 형성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2001년 5월, 그는 가짜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으로 일본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도쿄 디즈니랜드였습니다.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첫째, 이 사건은 김정남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후계자가 위조 여권을 사용해 적대국인 일본에 입국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그의 신중성 부족을 드러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김정남의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을 보여줬습니다. 디즈니랜드 방문은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대치되는 서구 문화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김정일에게 김정남이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김정남의 후계자 지위를 박탈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정남의 예술적 열정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혜림에 따르면 김정남은 정치인이 아닌 예술가, 특히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향이 그의 정치적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북한에서 예술은 철저히 정치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주체 사상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죠. 그러나 김정남이 꿈꾼 영화는 아마도 이와는 다른 보다 자유로운 예술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적 열망은 김정남을 북한의 전통적인 지도자 이미지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개방적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그를 부적절한 후계자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정남의 예술에 대한 열정은 그의 비극적 운명을 예고하는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창의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은 북한의 경직된 시스템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정남이 북한 컴퓨터 위원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90년대 후반 그는 북한의 IT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는 체제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김정남은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이 세계와 소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정보 통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인터넷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외부 정보의 유입을 통해 체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김정남의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북한 지도부에게는 위험한 사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정남의 진보적 IT 정책 제안은 그를 체제의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의 정치적 몰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그의 사례는 북한에서 기술 발전과 체제 유지 사이의 딜레마를 잘 보여줍니다. 김정남이 외신과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은 북한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북한에서 외신 인터뷰는 철저히 통제됩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 가문의 일원이 자유롭게 외신과 대화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김정남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개방적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인터뷰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고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김정남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김정남과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할 때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북한의 특이한 권력 승계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북한에서는 후계자를 별도로 교육하고 양성합니다. 이는 권력 다툼을 방지하고 선택된 후계자에게 충성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형제 간의 유대감은 형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절은 두 형제 사이에 깊은 감정적, 이데올로기적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김정남은 개혁과 개방을 지지했지만 김정은은 김정일의 노선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간극은 김정남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1년 김정일의 장례식에 김정남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참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정남이 이미 북한 권력 구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장례식에 참석했다면 체포되거나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김정남과 김정일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후계자 지위를 박탈당한 후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남이 북한 체제와 완전히 결별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가 북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남의 장례식 불참은 그의 비극적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남의 암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왜 그는 이토록 집요하게 노려졌을까요? 첫째, 김정남은 김정은 체제의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김정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의 개혁적 성향과 외신과의 소통은 북한 정권에게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제거는 김정은의 권력 장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김정남이 여러 번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것은 그의 운과 주변의 도움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그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정남이 CIA와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은 그의 암살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김정남이 실제로 CIA와 협력했다면 이는 그가 북한 체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 정권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 행위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김정남이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항하는 인물이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제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혹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소문 자체만으로도 북한 정권은 김정남을 더욱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의혹은 그의 암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들의 석방은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단순한 속임수의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빠져나간 전문 킬러였을까요? 용의자들은 자신들이 TV 프로그램 촬영에 참여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암살을 계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국제적 논란을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석방은 동시에 이 사건의 실제 배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을 조종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건은 국제 정치의 복잡성과 암살이라는 극단적 행위가 얼마나 교묘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무고한 이들이 어떻게 국제적 음모에 휘말릴 수 있는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운명이 달랐다면 한반도의 현재 모습도 달라졌을까요? 김정남의 생애는 북한 현대사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권력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의 이면과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잘 나타내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세계로와 함께 김정남의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봤습니다. 더 많은 세계에 숨겨진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